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방금 소개받은 메가전 클라우드의 김정수입니다. 그 보안도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완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 보안 역시도 완벽보다는 완벽에 가깝게 최선을 다하고 차 선택 또는 이제 플랜 Z까지 좀 만드는 게 좀 역할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오프닝 세션과 주례는 좀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게 미덕이라 좀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뭐 물론 한국 고객분들도 그렇고 벤더도 그렇고 저희 같은 MSP도 그렇고 솔루션을 이제 어떤 스타팅 단계에서 바라볼 때 가트너 그 마켓 가이드를 많이 좀 참조하죠. 그래서 올해 3월에 그 시냅 그 보안 그 가이드가 가트너에서 좀 개정판이 좀 나왔고요.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말미에는 이제 그 올해든 또 내년에 시내 도입 검토를 하실 때 이제 그 고려 사항들, 그다음에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그 도입 검토를 하시고 실제 도입 그 구매를 하실지 그런 부분들도 잠깐 이제 유즈 케이스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하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소분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또는 시소팀에 속해 있는 그 분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마 이제 그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보안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건데 이 장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하려고 하면은 어느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들겠죠. 이런 장표를 보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저기 세션이 세카스에 관련된 거고, 실제 그 물론 이제 보안이라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보안을 다루는 아마 솔루션들이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그쵸. 이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사실 이제 뭐 AWS든 애저든 GCP든 대부분 똑같은 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밑에 보이는 주황색 부분은 실제 예전에 데이터 센터든 전산실에서 항원함습이라든가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그 보안을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보안은 CSP가 담당하겠다라는 거고, 실제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실제 고객이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공유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제 고객사 뵙다 보면 물론 이제 인원 구성이라든가 준비된 상태, 태세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제 어느 기업이든 보안을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인원이 부족한 건 똑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게 책임 공유 모델보다는 이 장표를 보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델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저희 같은 이제 MSP가 그 간극을 메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보안의 홀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물론 나온 자료긴 한데 실제 이제 요 앞에서 시소의 역할보다는 클라우드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클라우드 보안 전략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짜야 된다라고 하는 가트너 향 좀 자료입니다. 아마 여기 장표에 있는 솔루션들 뭐 카스비라든가 세시지, GCNA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시냅, CSPM, CWPP, CIEM, KSPM 아마 오늘 그 세카스 서밋에서 대부분 거론될 솔루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CWPP, CSPM, 뭐 CIEM, 뭐 KSPM, 시냅은 제가 물론 여기 작은 글씨로 놔두긴 했지만 어느 정도 중첩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시냅에 포커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CWPP, CSPM, CIEM이라는 그 용어들, 그런 기술들은 사실 살펴보면은 CWPP가 2010년도쯤에 나왔죠. 그 전에 이제 클라우드보다는 가상화, 그린 IT 때문에 가상화를 해야 된다. 때문에 실제 그 버추얼 머신의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최대한 이제 VM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스캐너 방식이라든가 에이전트 방식의 CWPP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WS든 애저든 구글 클라우드든 간에 이런 책임 공유 모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VM에 어쩔 수 없는 그 에이전트라든가 스캐너 방식으로 그 워크로드를 보호를 했다라고 하면은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CSP에서 강조하고 나서 운영하고 계시는 VM이 또는 운영하고 있는 그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평가, 이행하기 위해서 CSPM이라는 용어가 2014년도에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제 슬슬 나오면서, 그럼 클라우드 내에서 그 권한이라든가 자격은 어떻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고민 때문에 CIEM이라는 클라우드 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요 상황에서 이 좀 시냅이라는 용어들이 나왔죠. 시냅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 저도 이제 가트너 이 마켓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일 뒷장에 보니까 그 시냅이라고 기능이 조금이나 있거나 또는 CSPM에서 CWP 또는 CWP에서 CSPM 기능이 추가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CIEM 기능이었다가 실제 이제 시냅향으로 가는 이런 추세가 좀 있긴 한데 총 보통 저도 세어보니까 26개 그 벤더가 가트너 그 마켓 그 가이드에 좀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살펴보면은 아마 30개, 40개 이상 될 건데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시냅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잠깐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재작년 동안 이 시냅 솔루션 앞서 뭐 언급드렸던 20개 뭐 넘는 솔루션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고요. 오늘은 물론 제가 발표에서는 특정 벤더라든가 이런 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메가존 클라우드가 2, 3년 동안 좀 검토했고 강점이라든가 이런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분석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부스에 있는 솔루션을 좀 런칭하는 자리고요. 아마 매달 강점이 있거나 또 필수 기능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시냅들을 월 단위로 좀 런칭할 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그 가트너 마켓 가이드를 살펴보면 가트너에서 예상한 거는 이 시냅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이 작년 재작년에 그 CSPM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시냅 검토 작업이 좀 70% 이상 증가를 했었습니다. CSPM 기능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던 이유는 실제 이제 고객사에 운영하고 계시는 인프라에 대한 이제 컴플라이언스 얼마만큼 잘 우리 그 인프라가 클라우드 인프라가 잘 안전도가 높게 만족하면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좀 검토 요구가 70% 이상 증가했고요. 가트너에서 전망하기로는 2022년까지 25년까지 기업의 60%는 CWPP든 CSPM을 이제 도입할 때 예전에 이제 따로 별도의 벤더 또는 별도의 툴로 좀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2025년까지는 대부분 이제 단일 벤더로 통합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CSPM에 대한 도입도 계속 기능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CSPM 도입도 75%는 Cnet 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 기업들은 현재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또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또 80%는 실제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개 이하의 벤더로 통합이 될 것이다. 물론 제가 언급드리긴 했지만 현재 시냅이라고 기능이 그래도 있는 벤더들이 20몇 개가 있는데 2026년도까지 물론 그게 얼마만큼 서바이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이 도입하시는 그런 니즈에 따라서 3개 이하 벤더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CWP, CSPM, 시냅의 그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에이전트 리스 스캐닝, 그러니까 뭐 스캐너 방식이라든가 에이전트 방식은 실제 예전 10년 전, 15년 전에도 있었죠. 시냅이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2020년, 2019년도부터 에이전트 스캐닝 방식이 좀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장에 나온 시냅 제품들의 거의 90% 이상이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동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시냅을 도입할 때 에이전트가 맞느냐, 에이전트 리스가 맞느냐는 이게 뭐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했었던 솔루션 자체들도 시장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에이전트 리스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에이전트 리스가 가진 장단점이 혼재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좀 메워가고 있고요. 에이전트가 운영 방식 중에 뭐 약점이 있다.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좀 진보를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가 또는 실제 뭐 도커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포렌직이라든가 이런 프리비저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에이전트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이제 시냅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물론 핵심적인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뎁스옵스를 언급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포괄적인 스캔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는 이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워크로드 또는 컨테이너의 런타임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 점점 이제 기숙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CSP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또는 약간 좀 결함이 있는 뭐 저희 집도 아파트가 좀 뭐 오래되긴 했지만 뭐 잘 뭐 하고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살펴보면 싱크대가 좀 망가지거나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잘못된 클라우드 구성이라든가 설정 이런 부분들을 식별하고 보정하는 기능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싱크대가 물 샌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결함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다고 해서 큰 사고가 당장 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물이 계속 새고 나면 밑에 층과 악유가 발생하고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냅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입니다. 또 가트너에서 얘기했던 게 점점점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공격 표면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잠깐 살펴보긴 할 건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공격 표면이 증가하면서 개발자분들한테 어떤 이제 보안에 대한 책임, 관심도가 더 부과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개발자분들이 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이 복잡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분들보다 빨리 대응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냅이 해야 되는 역할은 우선순위화를 해서 개발자분들이 빨리 대처하시고 조치하고 코드를 변경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공격 경로에 대한 예측 분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개발한 어떤 코드라든가 레지스트리가 어떤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공격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친절한 가이드, 투명성 있는 가이드가 시냅에서 필요하겠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개발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좀 확대될 것이다, 확대되고 있다라고 가트너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명기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온프렘 환경,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다 겪어봤던 겁니다.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뿐이지 옆에 전통적인 툴 보시면 뭐 사스트, 다스트 있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적 분석, 동적 분석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툴도 많죠. 현재도 많고요. 그다음에 API 보안. 예전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와서는 좀 더 각광받고 있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개발자분들이 API를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다 쓰고 호출해서 쓰는지는 실제 개발자에 맡겨야 되는데 클라우드 보안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냅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실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CWPP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CSPM은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 얼마만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CIEM은 얼마만큼 이제 클라우드 운영자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할 때 권한과 자격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냅은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멀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얘기지만 실제 이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기능들이 다 만족을 하는, 그리고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일 벤더 솔루션은 없습니다. 어떤 솔루션은 어떤 분기에 강점이 있고요. 또 그거를 따라잡아서 어떤 시냅 벤더는 3분기에 또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래서 매 분기, 매 월마다 실제 이제 대부분 이제 사스 방식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같은 고객사분들도 제가 3개월 전에 뵀었을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능과 3개월 후에 뵙고 나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냅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 들어보시면 앞서 언급드렸던 이 보안 기능들이 다 예전에 온프레임 환경에서 저희가 다 겪어봤던 기능들입니다. 근데 실제 멀티 툴,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토너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툴들을 통합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토너의 지침이고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사점을 4개로 좀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냐, 에이전트 리스냐, 이건 싸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멀티 툴, 그러니까 멀티 도구를 웬만하면은 축소를 해서 가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3개 이하로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전문 솔루션들이 있지만 이게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I/CD 시큐리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발 주기 사이클에서 약간 이제 시프트 레프트 쪽으로 약간 개발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하자. 개발자가 개발하실 때, 배포하실 때, 배치할 때, 패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풀 사이클로 시냅에서 관리하자라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네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컨텍스트입니다. 맥락 이게. 되게 많은 기능들이 시냅에 들어가고 있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로 그 기능들이 반영되는 대로 그대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노이즈 캔슬링 해서 개발자분들이 잘 패치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우선순위화해서 알려드리는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에이전트 리스가 좋은 거는 빨리 적용해서 도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말하자면 이제 서버리스 펑션이라든가 서비스가 사실 스케일 다운, 스케일 업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에이전트를 잘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코드에 말아서 배포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면 되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잡이고요. 에이전트 리스가 가진 장점도 있는 반면 에이전트 리스만 고수하는 또 솔루션은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또는 이제 도커 팟이라든가 도커까지 들어가거나 이런 환경에서 좀 약점이 발생할 수 있죠. 더 깊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 솔루션도
에이전트 기능들을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전트 솔루션들은 에이전트 리스 기능들을 추가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단일 대시보드에서 그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좀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 많은 툴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API 시큐리티. 요 API를 많이 호출해서 쓰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게 물론 복잡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살펴보면은 크게 그런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나트와 LB와 그다음에 플럭시와 그죠? 그다음에 코드, 그다음에 암호화 이 5개에서 움직이는 게 클라우드에서 3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좀 시냅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 레프트 시큐리티 개발 쪽에 약간 왼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때부터 보안을 좀 관리를 하자라는 게 시냅의 주요 기능이고요. 이 API도 사실 어떤 안전한 API를 호출해서 쓰는지도 당연히 보안의 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냅에서 API 시큐리티, API 보안 기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제가 뭐 사례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크로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멀티 CSP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게는 뭐냐면 AWS상에서 개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 레디앗 8.0 개발 서버를 호브로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타겟팅되는 그 GCP에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 버켓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AWS를 공격 경로로 활용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멀티 클라우드로 운영한다 하시더라도 다른 개별 툴이 아니라 단일화된 툴을 시냅을 운영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격 경로, 공격 가능한 경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취약점에 따라서 공격 경로를 예측해서 미리 보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타 사항 뭐냐면 가트너에서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희 고객사 분들 뵐 때 이 기능은 괜찮네, 이 기능이 좀 쌈박하네라고 하는 기능들 또는 요구하셨던 기능들 또는 그러기 때문에 뭐 도입 검토가 더 뭐 속도를 냈거나 또는 실제 그 기능 때문에 도입하셨던 고객들의 사례를 몇 개 좀 넣어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AI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실제 시냅도 오픈 AI, 그다음에 챗GPT 4.0이 반영이 돼서 실제 고객사분들이 그러시죠. 뭐냐면 CSPM으로 점검을 하셔서 어떤 거를 이제 보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걸 리미데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정이라고 했을 때 뭐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보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 환경에서 뭐 매뉴얼을 보시고 그다음에 PDF를 찾으셔서 보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오픈 AI, 챗 GPT 4.0 연동을 해서 실제 결함이 있거나 잘못된 클라우드 구성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그대로 그 보정 절차를 다양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챗 GPT 물론 이제 시냅에 내장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로 번역해줘, 요약해줘,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사분들이 좀 요청했던 뭐 저희가 공급했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CIEM 기능 위주로 좀 살펴보셨던 고객입니다. 시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고객은 CIEM 기능 중에 그거다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가 그다음에 권한이 이 자격이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하게 설정돼서 이렇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해서 도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시려고 하는 게 just in time access,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그 시간에 권한을 클라우드에서 열어주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으로 도입한 고객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요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포렌식,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또는 오케스트라 환경에서 이런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가시성이 어떻게 이 쿠베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찾으십니다.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침입 탐지 또는 예전에 IPS처럼 이런 차단까지도 가능하느냐 이런 기능들도
찾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 그런 기능들도 여쭤보십니다. 물론 C랩이 보안에 또는 CSPM이 C+P가 보안에 포커싱되어 있는 솔루션이고 기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CIO, CISO 분들도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C랩을 활용해서 생산성 또는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여기 몇 개의 유즈 케이스를 넣어봤는데 디스크 공간, 활용률이 적은 어떤 이제 뭐 인스턴스죠. 사실 이런 부분들만 찾아줘도 코스트 세이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연결하지 않는 디스크, 또는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또는 중지된 VM 인스턴스,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절약하면은 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랩을 활용해서요. 그 다음에 뭐 특정 고객사는 그렇죠. 뭐 한국이 워낙 UI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스텔 톤에 그레데이션에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맵도 이런 방식으로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ISMSP, ISMS, 뭐 ISO 27001, 그다음에 뭐 GDP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고객사에서 운영해야 되는 또 만족을 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몇 %고 뭐 우리가 얼마만큼 향상돼야 되며 이런 부분들을 컴플라이언스 맵을 통해서 좀 보고 싶다. 이게 말하자면 임원분들 맵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만큼 안전도가 높은데 그걸 보정하면은 얼마만큼 안전도가 올라간다. 위험도가 또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한눈에 보고 싶어 하시고요. 이런 기능들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뭐 C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진 못했고요. 저 역시도 엔지니어가 아니라 물론 보안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이긴 하지만 자세한 뭐 C랩에 대한 기능, 저희가 부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저희 부스에서 세션 끝나고 또는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C랩에 대해서 잠깐 훑어본 또는 오프닝 세션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솔루션을 저도 담당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고 전략을 짜고 있는 입장에서 솔루션을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저도 이제 멀티 이 솔루션들을 검토를 해서 한국 고객에 맞는 이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고객 사업 형태에 따라서 맞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살펴볼 때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빅블러 환경입니다. 이게 이 솔루션이 그 솔루션 같고 이 기능 얘기 들어보면 쟤네들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하반기부터 고객사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왜냐면 이게 그 C랩이라는 솔루션들이 찾아보면 꽤 많긴 하지만 고객사분들이 일일이 다 검토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데모 하셔야 되고 POC 하셔야 되고 개발 환경에서 하셔야 되고 운영팀 또 협조 받아서 온 프로덕션 환경에서 리얼하게 또 보셔야 되고 아무리 에이전트 리스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고객사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운영하시고 시큐어하게 클라우드 여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큐레이터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고객사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도 고객사 분들 회사 조직이 처해 있는 현재 성숙도 말하자면 뭐 사람 그다음에 기술 프로세스 그다음에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도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성숙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인원 부족이라든가 여타 이유로 그거에 맞춰서 알맞는 솔루션을 그 당시에 도입하실 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큐레이터 역할이자 동반자 역할을 할 것으로 노력한다라는 부분들을 약속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